안녕하세요.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의 국일제지의 주가 위치 그리고 소식들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 오늘이니까 목요일 금요일쯤에 어느 이제 구독자분께서 국일제지가 현재 마이너스 58%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어찌해야 하는가 하시면서 개미를 현혹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가가 워낙에 이제 고점에서 하락을 했고 끊임없이 또 주가가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느 분께서는 그래핀이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러한 시점 1000원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열어놓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는 그러할지라도 이 기술력에 있어서나 또는 국일제지가 상폐될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례로 들 수 있지만 삼성전자 역시 지난 어제이죠. 4.3%의 상승을 보였지만 이렇게 매분기 지난 1분기 역대급의 매출과 영업이 2분기 역시나 순익면에서는 또 사상 최고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1년이 무엇입니까? 2021년 1월경에 대략 96,000원이어서 대략 1년 반 정도가 되죠.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왜 이 기간 동안에 그러이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의 업황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석권을 위해서 이제 3나노 공정에 지난 6월 말에 양산화가 시작됐다. 세계 최초로 이렇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왜 1년 반 동안 외국인들은 포통주 7%,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15%를 장내에 매도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라면, 그리고 현재 국일제지의 모습은요, 신용 투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기술력만 보고서 또한 주가가 상승할라 치면은 이와 같은 현재 2,490원에서 이곳 전고점 6,500, 7,000 정도를 하는데 불과 2, 3일이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3일은 더 걸리겠네요. 2,500원에서 오르게 되려면 100% 이상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 일주일, 한 5거래일 정도면 넉넉하고도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MIT의 물리학자들이 초전도체 그래핀은 원자 한 층에 모노레이어 그래핀을 두 개를 겹친다든지 세 개를 겹침으로써 초전도체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저와 같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물질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어느 분께서는 물리학교를 공부하는 것이 인간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교수님도 들어봤고요. 어쨌든 현재 그래핀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응용 공대 쪽인 분들 또는 순수과학이면서도 새롭게 순수과학인 화학과 이런 부분에선 증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인 응용 부분의 이런 부분은 공대 쪽에 있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제 순수과학에서 물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근본 원리 성질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에 MIT의 물리학자들이 초전도성의 그래핀의 구조를 발견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초전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어느 일정 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항이 제로가 된다는 말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한다는 것이에요. 전기란 무엇이냐?
일렉트론, 전자라고 하는 부분들의 흐름이 바로 전류가 됩니다. 그러한 전류가 흐르는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공기라든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저항을 받게 되겠죠. 저항이 생기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저항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라면 미끄러듯이 광속, 빛처럼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기선이 굵을 필요도 없겠고, 또한 전기료도 떨어질 것입니다. 자기부상열차라고 해서 이러한 열차가 허공에 떠서 달리는 그런 자기부상열차의 원리도 이 초전도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초전도성의 그래핀의 구조는 더블 레이어, 그래핀을 2개 층이라든지 3개라든지 이러한 것을 결합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초전도성의 그래핀의 구조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은 단원자 두께의 2차원 물질로 연필심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흑연에서 벗겨내는 것이죠. 한 층에 끄집어내는, 떠내는 것이라 박리하여 생산할 수가 있다. 초박형의 물질은 전체적으로 닭의벼슬과 유사한 단수나 육각형 패턴으로 배열된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2004년 첫 번째 분리 이후에 과학자들은 그래핀이 단층, 한 층의 형태로 수많은 주목할 만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14일 이틀 전에 외신이 보도했고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에 발표가 됐습니다. 2차원의 벌집 격자 나노 구조로 배열된 탄소 원자의 단일층인 그래핀은 가장 잘 알려진 2차원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1차원이라면 가로 세로 X축과 Y축의 평면으로 된 물질을 우리는 2차원 물질이다라고 하죠. 그래핀을 2겹 쌓아 올린 뒤에 마법의 각도로 비틀게 되면은 초전도 또는 강한 자성인 강자성의 강력한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MIT 과학자들은 2개의 그래핀층이 매우 특정한 마법의 각도로 쌓고 비틀면 뒤틀린 이중층의 구조가 강력한 초전도성, 어느 정도 일정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2020년도 8월경에 그래핀에서 저항을 더 낮추는 연구를 국일 그래핀에서 연구를 했죠. 어느 분께서 제가 오늘 영상의 서두에서 개미를 현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천 발명과 윤승길 교수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 부분은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피전사를 2018년도에 연구 논문을 2월에 발표하고 그 기반으로 지속적인 100도씨에서의 전사 하이 퀄리티 대면적의 모노레이어 원층의 한 개층의 그래핀을 그런 성장시키고요. 질소나 보론의 높트 그래핀 FET를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또 하고요. 그리고 리튬 프리 세컨더리 배터리 역시 그렇고 트랜스퍼 프리 그래핀 카퍼 포일에 구리 포일에 이렇게 비전사의 그래핀 하는 방법 또는 flexible stretchable device 멀티레이어 스트랙트 그래핀 바로 이 부분으로 이렇게 초전도 물론 이곳에 마법의 각도로 뒤틀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는 스트레치할 수 있겠고 비틀림으로 인해서 초전도성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가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력의 우위를 보이는 대면적 그래핀에 대해서 원천 발명가로서 다른 업체에서 이와 같이 꾸준히 그 대면적 기반으로 그래핀에 대한 성과, 정량적인, 정성적이 아닌 정량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논문으로 보거나 최근에 말입니다. 과거 말고 최근 2, 3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업적을 내시는 분은 이분이 유일하다라는 것. 다른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연구 과정이라든지 논문들을 제가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요, 2018년도에 특정한 마법의 각도로 쌓으면 그랬었고요. 널리 사용되는 물질 상태에선 전류가 에너지 손실 없이 흐를 수 있다. 초전도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같은 연구진은 3개의 그래핀층이 정확하고 새로운 마법의 각도로 쌓여서 만들어진 구조인 트위스트 3층 그래핀에 유사한 초전도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 발견을 했고요. 이 연구팀은 4-5개의 그래핀층을 새로운 마법의 각도로 꼬아 쌓아서 저온에서 강력한 초전도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또 보고했고요. 지난 7월 7일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발표된 이 최신 발견은 그래핀의 다양한 뒤틀리고 쌓인 구성을 다층 마법의 각 초전도체로 알려졌고, 이 팀은 그래핀 물질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확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실용적인 실온 초전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MIT 물리학과의 박정민 교수는 매직 앵글, 매직 각도죠. 그래핀 시스템은 이제 2개의 시스템을 넘어 가족이 되었다. 더블층, 2개층, 3개층, 4층, 5개층을 마법의 각도로 쌓고 뒤틀림하면서 초전도체를 성질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 제품물을 갖는 것은 강력한 초전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고, 박 교수의 MIT 공정 저자로는 일본 스쿠바 대학, 일본에도 이 스쿠바 대학의 핵물리 쪽이라든지 이런 연구, 국립소재과학연구소, 이 스쿠바의 소재는 과거에 많은 연구를 하는 그러한 대학의 연구소이죠. 자릴로 헤레로의 그룹은 매직 앵글 그래핀을 최초로 발견했고, 이는 2장의 그래핀 시트가 서로 겹쳐져 있고 1.1도의 정확한 각도로 약간 상쇄되어 있는 이중층의 구조이다. 모아레 조격자로 알려진 이 비틀린 구조는 초저온에서 물질을 강하고 지속적인 초전도체로 변화가 시켰다. 저항이 없이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초전도성의 필수적인 요소로 짝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속도를 줄인다 등등의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가 끝난 직후 자릴로 헤레로의 그룹은 실제로 초전도성과 평탄한 띠가 꼬인 3개층의 그래핀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고, 3장의 그래핀 시트는 치즈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었고, 중간 치즈층은 샌드위치 바깥층에 대해서 1.6도만큼 이동을 하고, 그러나 3층 구조는 이중층과 비교했을 때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을 알 필요도 없고요. 다만 원모노레이 층을 2개, 3개의 마법의 각도로 쌓아서 뒤틀림을 하게 된다라면 바로 초전도 꿈의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자기부상 열차라든지 실제적인 연구 또는 실제 생활이나 또는 연구에 있어서 대단한 큰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발표, MIT 물리학 교수들의 발표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기다림에 있는데, 과연 1차적으로 저는 반도체의 펠리클, 투과도 또는 두께,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일이 되면 적외선 광센서처럼 맨 최초에 이 45개월을 계획을 했지만 15개월 만에 이러한 국제과제를 잘 수행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2년 이상 동안 그동안에 이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을 성남 PM센터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의 연구 성과들도 역시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동협업 연구를 진행했던 윤 교수님도 또 돌아오실 것이고, 하반기에 이제 또 조금 더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4월, 5월 매달 한 번 정도는 유의미한 내용의 이러한 성과, 연구 진행 이러한 부분들이 서서히 기사화가 되고 회사에서도 움직임을 이제 발표 시점 또는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업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 이번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심 3년 된 투자로서 기대감이 좀 보태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전히 월봉을 저는 본다라면, 월봉 정도로 본다라면 이제 아직까지는 음봉의 월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분봉의 모습으로 본다라면 6월 말부터는 2,400원대에서 트리플의 강력한 이렇게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0.75%의 미국 FOMC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을 두고 있지만 미국의 증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젯밤에도 다우존스가 2.15% 658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다우존스가 31,288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이 11,452포인트 1.79%가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7월 15일 오늘 새벽에 장마금을 했었죠.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분봉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14일부터 저점을 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의 모습, 그러나 이 앞전의 직전들의 고점을 돌파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한 열흘 뒤에죠. FOMC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6월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일 제지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조금씩 매수가는 상황이고요. 어느 분처럼 58% 정도는 아니지만 대단히 큰 폭의 현재 주가 위치에서 일봉상 현재 주가 위치에서 현재 국일 제지가 상승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현재의 일봉상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은 그 누구도 최우식 대표의 4,100만 주 여전히 몇 년 전부터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사거니 팔거니 하면서도 그렇고 현재 공매 세력이든 누구든 간에 손실의 위치에 아닌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50%, 60% 정도 이상의 그 하락을 보이더라도 유의미한 내용이 발표가 된다라면 기술력만 믿고 간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희망고문, 개미현혹 이런 말에 아랑곳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푸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다른 분들 기다림에 지치고 그래도 기술력을 믿고서 잘 이 어려운 시간 손절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채널에서 삭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각자의 몫이고요. 현재 저 역시도 큰 손해가 이제 이뤄지고 있지만 그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업을 과연 이것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인지 이어가는 데 있어 저는 현재는 전혀 제약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푸념하시는 건 납득은 가지만 또 다른 멘탈이 흔들리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라서라도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당분간일지라도 채널에서 삭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또한 하는 채널에서 잠금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를 하는 그것이 있는데, 다시 해제하는 방법을 제가 아직은 배우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그거 배워서 꼭 해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어려운 시장의 연속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돼 있지 않다. 똑같은 특허를 보였을지라도 그 차별화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원천 발명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색다르게 연구해 보시면 어제 어느 분 아는 분께서 저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라전의 문헌상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문은상 씨는 이렇게 서울대 치대 이 치의학을 공부를 했었고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력이나 경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못할 단지 주가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 기술이 가짜다 아니면 이것은 다른 기술과 유사하다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 내실 수 있는 연구를 조금 더 해봤으면 하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 저는 매일매일 오늘 또 하루가 잘 지났습니다. 그 의미는 시간이 점차 흐르게 되면은 의미한 내용의 발표를 기업에서도 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기술은 소멸될 기술이 아니라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오늘 또 투자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